물금고 양상고 남부고 1학년 2학기 교과서 3과입니다. 공통영어 2, 3과 본문 어법 선택을 같이 해볼 텐데, 자, 여러분이 어법을 선택할 때 물론 문법적인 베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문법이 약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착각의 근거가 뭔가 하면 문법의 문제가 아니고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구조에 대한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문법이 약하다. 그래서 자꾸 문법에서 틀리고 실수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문법이 아니고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은 이제 교과서 학습을 해가면서 필요한 개념, 핵심적인 개념들을 쌤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 그 패턴들만 정확히 암기하면 돼. 근데 그 개념들을 이렇게 문장이나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데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구조가. 그래서 쌤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밑줄이 동사에 있거나 또는 밑줄이 없이 통문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물금고 같은 경우가 그런 유형이 많죠. 네, 그럴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게 다 구조를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 어디에 밑줄일 때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 개념들까지 구조를 파악하는 눈, 그리고 문법적인 개념까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정답이 이거야 라고 정답을 위주로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부교재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개념을 시험이 묻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개념과 그 구조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점수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눈이죠.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의미단위 반복 학습을 통해서도 구조 보는 눈을 기르라고 쌤이 항상 강조하잖아. 절대로 명심하고 공부합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답이 이거야. 그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잖아.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감도 생기고 시간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이 실력이 제대로 쌓이지 않으면 암기를 통해서는 제대로 점수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1번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동사의 밑줄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동사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접속사 when이 있다면 when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와야겠죠. 문장을 데리고 와야 할 테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해요? 동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는 주어하고의 수일치, 그리고 능동과 수동의 판단, 그리고 나서 시제. 자, 특히 이 시제는 지금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문법 하나를 꼭 떠올려서 체크해야 돼요.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미래 시간일 때 어떤 시제를 써라? 현재 시제를 쓰라고 했다. 혹시 그걸 묻진 않는지. 이거 말고는 사실은 물을 수 있는 패턴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과거 완료 시제 정도가 있지만 걔는 약간 다른 패턴이고. 자, 그래서 지금은 동사 자리다. 그리고 이제 동사 형태. 근데 지금 보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할 때, 주절의 동사하고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라고 표현하죠. A 할 때 B 하다니까 A하고 B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 되죠. 그래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시제 일치다라는 문법 용어를 씁니다. when이라는 접속사는 A 할 때 B 하다. 대신에 이제 미래 시간이 나올 때는 시제를 현재로 써야 한다라는 개념. 근데 지금은 주절이 과거기 때문에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도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자, 2번 같은 경우도 동사의 밑줄인데 지금 그 앞에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즉, who나 which나 that 같은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의 수는 누구에게 일치를 시킨다? 앞에 있는 선행사에게 일치를 시켜라. 고문법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밑줄이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 동사 자리.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when이 이끄는 문장 안에 미래 시간 개념이 나올 때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어떤 시제를 우선해서 써라?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중고등 내신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고 가르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서 토익 시험 쳐보면 미래 시제가 답으로 나옵니다.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는데 미래하고 현재가 같이 있을 때는 누구를 우선한다? 현재 시제를 우선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를 못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쓸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누구를? 현재 시제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가 없다. 그러면 미래 시제가 답인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사자리. 그렇다면 첫 번째 본동사 확인하자. 즉 애가 동사자리인지 또는 분사자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동사 보는 거예요. 구조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구조 묶어내면 주어가 inspiration. 특히나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들, 특히 관계대명사나 지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에 의해서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이게 이제 고1 모의고사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수일치라는 문법을 묻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수식 구조에 의해서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에 수일치를 확인하라는 거. 그게 작년에도 고1 모의고사의 3월, 6월의 어법 문제 정답이 바로 이 수일치 개념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주어 동사의 수, 그래서 단수 동사로. 자, 그 다음에 이 패턴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문장에,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문장의 동사 자리입니다. 근데 be used 또는 used to. 자, 이 구조는 이제 어법으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지금처럼 be used to 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이때는 이 둘은 이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어법이 아니고.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가 될 때는 to 부정사는데 사용되다라는 해석이 될 때. 근데 used to 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과거의 습관이다라고 말하죠.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문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 구조는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자,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용했던 이제 그 옛날의 설화들인가, 옛날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이야기에 주곤 했던 이제 옛날의 설화들, 옛날 이야기들이죠. 할머니가 이야기에 주곤 했던이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의미 해석이다. 그래서 used to 부정사 구조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 정답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걸 보자마자 call이라는 동사의 어법이 떠올라야 돼요. call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부르다. 근데 지금은 뭐뭐라 불리다라는 수동태니까, 그죠? 그럼 이 목적어가 is called 불립니다. 목적격 보호라 불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동태 구조가 필요하다. 이 녀석은 이제 그 분사 형태로도, 명사 수식하는 분사 형태로도 많이 묻는 동사이기 때문에 잘 어법을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 동사는요. 자, want라는 동사의 어법이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want to revive. 그래서 이 동사의 어법이라고 쌤이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중고등에서는 어법을 문법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다 보니까 쌤도 이게 조금 난감한데, 이제 사실은 그 토익 같은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면 공부하게 되는 그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의 동사의 usage라고 합니다. 사용법이라는 거죠. 그 단어는 이 동사들마다 특히 뒤에 나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라고 특정하게 정해진 형식, 이걸 우리가 오형식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문법하고 개념이 헷갈리니까 쌤은 요거 그냥 단어의 쓰임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동사의 어법입니다. 동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쓰임새, 내 뒤에는 누가 와야 돼. 요건 암기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 by 뒤에. 자, 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일과 문법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전치사 뒤에서는 반드시 명사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닌다. 자, 그리고 이 by ing는 구문으로. 쌤이 이제 시험 영어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동사의 어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구문 덩어리들에 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 영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묻거든요. 암기합니다. 반드시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낼 때 대부분 방법의 의미로 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by writing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할 거는 이렇게 나오는 동사역법이라든지 이런 구문들은 딱 정리를 하고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유형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문법을 판단하는 기준, 즉 동사의 밑줄이거나 빈칸일 때는 반드시 본동사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나타내는 when 같은 접속사가 있다면 어떤 문법이 떠올라야 한다?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우선해서 쓰자. 그리고 물론 이제 주절이 과거일 때는 과거형,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 이런 거 시제일치 같은 걸 시킨다. 이런 개념들. 뒤로 가면 이제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는 내용들도 또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that과 what이 나왔을 때 뭘 확인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문장 안에 자꾸 적용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문장이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그렇게 실력이 쌓여가야 다음 시험이 더 쉬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여기는 답이 이거야 라고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중학교 내내 그렇게 공부해 와서 고등학교 와서 고생하고 있잖아. 안 된다니까 절대로.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력이 쌓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문장을 구조를 판단하고 정답을 판단하는 근거를, 실력을 쌓아가는 공부를 해야지만 2학년이 되어서 공부가 더 쉬워진다는 거 꼭 명심하고 쌤이 하라는 방식대로 공부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이제 3과 본문의 어법 선택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